화학 반응에서 어떤 반응이 쉽게 일어나고 다른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뭘까? 반응이 잘 일어나게 하는 조건은 뭘까?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려면 자, 이제 내가 얘기해 줄게. 화학 반응에서 일어나는 경로를. 어떤 반응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조건 이야기하죠. 최근 들어서 뭐라고? 인과 대조만큼 조건, 전제 이런 애들 중요하다라고 그랬어요. 어떤 반응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반응 물질이 필요하고 그 반응 물질이 서로 만나야 한다. 그래야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렇지. 그렇지만 분자들이 만나기만 한다고 반응이 곧바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응 물질이 필요하다 1. 반응 물질이 만나야 한다 2. 반응이 이르기 위해서는 그러한 반응을 일으킬 정도의 운동 에너지를 가진 분자가 알맞은 방향으로 충돌해야 한다 3. 즉 운동 에너지와 방향 이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만족시키지 못하면 분자는 제대로 반응시킬 수가 없습니다. 1, 2, 3이 있어야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분자들이 만나 반응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운동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부르며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운동 에너지를 갖는 분자들만이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자들을 한 박스 안에다가 모아놨어. 걔네들의 활성화 에너지가 요 정도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 있는 약간 좀 퍼져 있는 분자들도 있을 거고 활성화 에너지 넘어서 텐션 높아져 있는 분자들도 있을 거고 어쨌든 평균으로 그 물질의 에너지를 구하는 거니까 화학 반응에 쓰일 수 있는 분자들은 누구야? 얘네들인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제 생각하자고. 반응을 빨리 일어나게 하려면 방법은 두 가지야. 요 밑에 있는 애들을 활성화 에너지 이 위로 끌어올리거나 아니면 이 활성화 에너지 레벨을 낮춰주는 거지. 그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거라고.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 역할로 할 거예요. 조건을 좀 완화해 주는 거야. 이렇게. 너 쟤랑 만날 수 있어의 조건이 요거였다면 요렇게 낮춰준다라는 거지.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운동 에너지를 갖는 분자만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가 크면 활성화 에너지가 요만큼 요 단계야. 요 단계.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애들만 반응할 수가 있지 반응하는 애들이 많지 않겠네.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운동 에너지를 갖는 분자 수가 적기 때문에 반응이 느리게 진행됩니다. 활성화 에너지가 크면 반응이 느리게 진행된다. 반대로 활성화 에너지가 작으면 그보다 작은 큰 운동 에너지를 지닌 분자가 많아 반응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활성화 에너지가 크면 반응이 느리게, 활성화 에너지가 작으면 반응이 빠르게. 세 번째 단락. 화학 반응의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를 조절하거나, 그렇지, 밑에 약간 퍼져 있는 애들을 텐션 높여주거나, 활성화 에너지를 조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 이 중 활성화 에너지를 조절할 수 있는 매개 물질을 촉매라고 하고, 활성화 에너지의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면 정촉매, 활성화 에너지의 반응을 높여 느리게 하면 부촉매라고 합니다. 그냥 대조라서 밑줄 그었어요. 이렇게. 왼쪽의 그래프는 암모니아 합성 과정에서의 반응 경로에 따라 분자들이 갖게 되는 에너지를 표시한 겁니다. 그래프가 나오면 뭐라고 했다? X축, Y축 보면서 이 그래프를 최대한 내 말로 바꿔놓으라고.
옆에 그래프를 봤더니 가는 비촉매 공정이야. 무슨 말이야? 촉매를 넣지 않으면 질소와 누구야? 수소가 만나서 어차 에너지가 이렇게 커진 다음에 어느 순간부터 줄어들기 시작해서 생성물을 만들어냅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그 다음 또 다른 거 보자고. 뭐라고? 촉매 공정. 촉매를 때려 넣으면 뭐야? 울퉁불퉁 하면서 생성물을 만들어냅니다. 대신 촉매를 넣었더니 어떻게? 제일 높은 요 에너지가 작다. 촉매를 넣으면. 다음 촉매를 넣으면 어때? 뭐야? 반응이 여러 번 일어나네? 라는 것. 그 다음에 또 뭐 해줄 말 있어요? 반응물의 처음 에너지보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한참 낮구나. 이런 거 찾아내면 되지. 그리고 여기 그래프에 표시된 거 제일 높은데 여기에서부터 쭉 내려가서 밑에 애랑 만나는 거 요만큼의 차이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 비촉매 공정은 둘이서 크게 힘든 일을 해내는 거고, 촉매가 들어가면은 촉매와 함께 짜잘하게 여러 번 해서 힘 덜 들이고 생성물 만들어내고, 이렇게 그래프를 보면서 그냥 유치하게 지금 쓰는 단어로 만들면 되지. 이렇게. 그렇게 연습하는 게 반드시 도움이 될 거다. 그리고 지금 내가 그래프 보면서 중얼중얼 거린 말이 옆에 지문에서 나오면 완전 땡큐지. 진짜 나오나 한번 볼까요? 왼쪽의 그래프는 암모니아 합성 중에 반응 경로에 따라 분자들이 갖게 되는 에너지를 표시한 겁니다. 가로축인 반응 경로는 이거 네모 칠 필요도 없어. 왜? 여기에 반응 경로라고 쓰여져 있거든. 가로축인 반응 경로는 반응물인 질소와 수소가 서로 충돌해서 생성물인 암모니아로 전환되는 과정을 나타내는 겁니다. 세로축인 에너지는 반응에 참여한 분자들이 반응 경로의 특정한 시점에 갖는 에너지의 크기를 나타낸 겁니다. 반응물이 각각 존재할 때 A 위치, 여기에선 비교적 낮은 에너지, 그렇지, 비교적 낮은 에너지. 이들이 서로 충돌해서 암모니아로 전환되기 전에 활성화 복합체 B에서는 O와 꽤 높은 에너지 상태에 있게 됩니다. 그 둘의 차이가 반응물일 때의 여기랑 B, 여기 요만큼의 차이가 활성화 에너지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겠네. 비촉매 공정은 활성화 에너지가 크다. 활성화 상태를 거쳐서 드디어 암모니아가 생성이 되면, 여기 암모니아가 생성이 되면 생성물은 반응물보다 더 낮은 에너지 상태가 된다. 생성물은 옆에 보는 반응물보다 에너지가 더 적어. 그쵸? 높이가 낮게 있으니까. 암모니아 합성을 연구하던 초기의 과학자는 1000도씨 이상의 매우 높은 온도와 100기압 이상의 압력을 사용할 걸 제안했으나 이거 솔직히 대충 봐도 조건 너무 까다로워 보이지 않아? 실용성이 없었지. 따라서 유일한 대안은 촉매를 사용해서, 그러네, 촉매를 사용해서 반응에 필요한 활성 에너지를 낮추는 것인데 이것이 하버의 암모니아 합성법이다. 그러면 이미 알 수 있어. 암모니아를 합성하기 위해 넣는 이 촉매는 정촉매야, 부촉매야? 정촉매야. 왜? 활성화 에너지 낮춘다라고 이야기를 해놨으니까. 활성화 에너지가 57kcal/몰이었던 것이 산화철을 때려 넣자 12kcal/몰로 낮춰지고 반응 속도 빨라지고
온도도 1000도에서 400도로 낮춰졌습니다. 그러면 어이구 산화철 이 기특한 자식 산화철을 통해서 뭐 했을까? 에너지를 낮출 수 있었고 반응 속도는 빠르게 했고 반응 온도도 낮춰졌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뒤에 거 온도는 신경 쓰지 않아도 에너지,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줍니다. 라는 것 자체로 얘 정촉매구나. 아, 맞아. 정촉매 넣으면 속도 빨라진다고 그랬었지. 다 알 수가 있다고. 세 번째 딸랑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제 막 이게 궁금하지. 도대체 정촉매는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정촉매는 어떻게 활성화 에너지를 낮출 수 있을까 물어보고 있네. 세 번째 단락의 주제는 정촉매가 활성화 에너지 낮추는 방법. 이게 세 번째 단락 주제지. 하버이의 암모니아 합성법을 사례로 살펴봅시다. 먼저 반응물인 수소와 질소 분자가 촉매의 표면에 흡착하게 되면 끊어 각각 흡착하면 각각 원자 상태로 분해돼. 이렇게 흡착한 수소와 질소는 촉매의 표면에서 여러 단계를 거쳐 암모니아로 전환이 되고 암모니아로 전환된 암모니아는 촉매 표면에서 떨어져 기체가 돼. 표면이 있어 여기에 수소랑 질소가 들러붙어서 원자로 분해돼. 원자로 분해되면서 암모니아를 만들어 암모니아가 떨어져 나오면서 기체 상태가 돼. 이 과정 중 질소 분자가 촉매 표면에 흡착하여 질소 원자로 분리되는 반응은 질소 분자가 매우 안정적이어서 활성화 에너지가 가장 높고 그 결과 반응 속도가 느립니다. 앞에 거 잘린 거를 그냥 여기에다가 쓸게요. 질소 분자가 촉매 표면에 흡착하여 요 말을 씁시다. 질소 분자가 촉매 표면에 흡착하여 질소 원자로 분리되는 반응은 활성화 에너지가 가장 높아. 옆에 그래프 그림 보러 오세요. 지금 읽은 부분 어디야? 촉매 넣었지. 촉매를 넣었으니까 요 중에 있어야 되겠지. 이 중에서 활성화 에너지 제일 높은데 어디야? 나 여기지. 그러면 옆에 지문으로 와서 써야지. 뭐라고? 여기가 나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이러면 되지. 그리고 이 나가 뭐 하는 거야? 이 반응의 속도에 따라 전체 반응의 속도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렇죠. 느낌은 이런 느낌? 가나다니까 세 명이야. 세 명이서 달리기를 하는데 제일 느린 애 기록인 거야. 이렇게. 이 화학 반응에서 전체 반응 속도를 결정하는 특정 반응 단계를 속도 결정 단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옆에 그림으로 넘어와서 나 동그라미 옆에다가 속도 결정 단계라고 써야지. 여기 나에다가 어디가 있냐? 나에다가 요 나가 속도 결정 단계다. 비촉매 공정에서는 여기가 속도 결정 단계겠지. 제일 높은 데니까. 자, 이제 또 다시 본문 보러 올게요. 반응물과 촉매의 반응은 촉매가 없을 때의 기존 반응 경로와는 다르게 지정됩니다. 기존 반응 경로는 어땠지? 크게 하나였죠. 촉매 공정에서는 여러 단계를 거치는 새로운 반응 경로가 만들어지며 옆에 그림 보면은 이렇게 세 개 있었잖아.
그 반응 단계의 활성화 에너지는 촉매가 없는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촉매 공정에서는 촉매가 없을 때보다 활성화 에너지가 현저히 낮아. 그러니까 반응 단계 중 전체 반응 속도를 결정하는 속도 결정 단계 반응도 말 길다. 나 동그라미도 포함되니까 결국에 전체 반응 속도를 증가시킨다. 가나다 중에 나가 제일 크지만 이 나가 촉매 없을 때보다 한참 낮아. 우리 집에서 몸무게 제일 많이 나가는 애가 쟤네 몸무게 제일 많이 나가는 애보다 훨씬 적어. 결국 촉매를 사용한 공정은 촉매가 없을 때와 달리 결국이죠. 결국 정리해 주겠다는 얘기죠. 촉매를 사용한 공정은 활성화 에너지가 낮은 새로운 여러 단계를 생성해서 전체적으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 겁니다. 우와, 촉매는 이렇게 물질, 화학적인 거에만 하나요? 아니요. 놀랍게도 우리 몸에도 촉매가 있어. 생물체 내에서도 화학 반응을 돕는 촉매의 역할을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을 효소라고 하며 주로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백질로 이루어진 효소는 온도나 pH 등 환경 요인의 기능에 영향을 받습니다. 많은 효소는 35에서 45에서 활성화가 가장 커요. 하지만 그거를 넘어서면 오해하면 안 돼. 넘어선다라는 건 45 이상, 35 이하 다야. 범위를 넘어서는 건. 오히려 활성이 떨어집니다. 왜요? 온도가 올라가면 일반적으로 화학 반응 속도가 증가하고 효소의 촉매 작용도 활발해지지만 내가 효소야. 더우면 더울수록 일을 엄청 잘해. 근데 더우면 어느 한계를 넘어가서 내 몸이 망가져. 온도가 일정 범위를 넘으면 효소의 단백질 구조가 변형을 일으켜 촉매로서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또한 효소는 pH가 일정 범위를 넘어도 기능이 떨어집니다. 효소의 작용은 효소가 특정 구조를 유지하고 있을 때만 가능한데 단백질 구조가 주변 용액의 pH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온도가 지가 제일 일 잘하는 범위를 넘으면 단백질 구조가 변형이 생기고 pH가 일정 범위를 넘으면 단백질 구조가 어떻게 달라집니다. 단백질 구조가 달라집니다. 뭐 달라집니다, 변형됩니다, 뭐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 어쨌든 적당한 환경에서 일을 제일 잘한다. 한편 한 가지 효소는 한 가지 반응 또는 극히 유사한 반응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기질 특이성을 갖고 있습니다. 효소를 이용한 생화학 반응에는 반응 물질을 기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효소와 기질은 마치 자물쇠와 열쇠의 관계처럼 공간적 입체 구조가 맞는 것끼리만 결합해서 반응이 진행됩니다. 효소가 이렇게 생긴 효소도 있고 이렇게 생긴 효소도 있다라는 거지. 얘는 요렇게 생긴 애하고만 들어맞고 얘는 요렇게 생긴 애들하고만 들어맞는다라는 거지. 그게 기질 특이성. 이러한 성질에 의해 효소가 특이적인 기질의 결합을 선택하는 것. 얘는 요거는 좋아하는데 얘는 싫어해요. 이런 걸 뭐라고 한다? 기질 특이성이라고 합니다. 됐을까요? 나한테 꼭 맞는 애만 좋아할 거예요. 걔랑만 만나야 화학 반응하고 촉매로서의 기능할 겁니다. 근데 우리의 일종의 그냥 자동적으로 생각되는 것들, 효소는 정촉매겠네 라고 생각하지만 부촉매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 효소가 정촉매인지 부촉매인지 설명해 주지 않았어? 이렇게
근데 상식적으로 대부분 정촉매예요. 1, 2, 3, 4번 시작. 1번 화학 전후 물질의 에너지는 반응 중의 에너지보다 높은 상태다. 대충 그려볼까? 수, 반응 전, 반응 중, 반응하고 난 다음에 반응 전후의 물질 에너지 얘네는 반응 중보다 높다? 그럴 리가 낮죠. 화학 반응에서 활성화 에너지의 크기는 반응 속도와 반비례 관계를 보입니다. 활성화 에너지가 크면 반응 속도는 느리지. 그러면 반비례 관계 맞죠. 암모니아를 합성하기 위해서는 질소와 수소 분자의 결합이 분해돼서 원자 상태로 되어야 한다라고 세 번째 단락 둘째 줄에 있죠. 촉매를 사용한 경우의 화학 반응은 그렇지 않은 것보다 여러 단계입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 요랬는데 그랬을 때는 어땠을까? 이런 식으로 여러 단계가 일어나죠. 4번 맞지. 분자들이 충돌할 때 분자들이 가진 운동 에너지가 반응을 진행시키는데 필요한 에너지보다 높아야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맞죠? 역시 첫 번째 단락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2, 1, 3, 3. 요 단락에 각각의 답이 있다. 다음 뒷페이지 2번 보러 가죠.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 그래프를 이용해 봅시다. 그러면 그래프 띄워놓고 봐야지. 저는 그래프 띄워놓을 거예요. 자, 살펴봅시다. 지우고 1번 B와 B 다시는 B와 B 다시는 각각 가와 나의 공정에서 속도 결정 단계군. 아까 속도 결정 단계라고 썼는데 1번 맞죠? 2번 B보다 B 다시가 낮기 때문에 그쵸 에너지가 낮죠? 에너지가 낮지 반응 속도가 빠를 겁니다. 그렇죠. 3번 가, 나, 다는 촉매로 인해 발생했고 가 다시 요 점선과는 다른 새로운 반응입니다. 그렇죠. 4번 B 다시의 요기의 에너지 크기가 나 단계보다 높은 이유는 질소의 분자가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183페이지에다가 쓰고 나라고 체크했지? 정답은 5번이겠네요. 가, 나의 속도 결정 단계는 어디? 여기랑 여기는 같은 반응이지만 얘하고 얘하고 같은 반응일 수가 없지. 나에는 촉매를 넣어줬는데 그러니까 5번 틀린 얘기죠. 5번 틀린 얘기지. 둘이 같은 반응 아니야. 다른 반응이야. 그렇기 때문에 활성화 에너지 크기의 차이가 있는 거죠. 3번 A. 우리 몸속의 효소에 대해서 얘기했죠. 효소의 기질 특이성. 기질 특이성 뭐였지? 요렇게 생긴 애랑 요렇게 생긴 애는 얘하고만 요거하고만 결합합니다. pH와는 상관이 없죠. 뭐와 상관이 있다? pH가 아니라 쟤네들이 어떻게 생겨 먹었냐? 공간적 입체 구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2번 효소의 활성은 그 주변 용액의 pH에 영향을 받는다. 정답. 효소가 가진 기질 특성에 의해서 기질의 반응 속도가 느려진다. 기질 특이성과 반응 속도는 아무런 관계가 없죠. 효소에 의한 화학 반응에선 온도를 높일수록 반응 속도 증가한다. 그럴 리가. 35에서 45도씨가 제일 좋고 이걸 넘으면 단백질 구조가 변형된다라고 그랬지. 탈락. 생물체 내의 화학 반응에서 모든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를 높인다. 활성화 에너지를 높인다 라고 하면은 부촉매인데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정촉매인지 부촉매인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대부분은 정촉매이기는 해요. 탈락. 정답은 2번. 옆으로 넘어가죠.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선 반응 물질의 분자들이 적절한 방향으로 충돌하는 유효 충돌이 필요합니다. 그러네. 아까 이 지문에 뭐라 그랬어? 분자의 에너지와 방향이 중요합니다라고 했는데 방향 얘기 1도 없더니 여기에서 얘기해 주네. 단위 시간당 유효 충돌의 횟수를 증가시키거나 활성화 에너지를 갖는 분자가 많아지면 반응 속도는 빨라집니다. 뭐라고? 유효 충돌 횟수가 증가하거나 활성화 에너지를 갖는 분자가 많아지면 반응 속도 빨라집니다. 텐션 업돼 있는 애들이 많으면 반응 속도 빨라집니다. 유효 충돌 횟수나 활성화 에너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농도, 압력, 온도, 촉매 등이 있고 고체의 경우 물질의 표면적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냥 생각해 보는 거지. 농도가 어때야 될까? 높아야 되겠지. 농도가 높으면 반응할 수 있는 애들 숫자 자체가 늘어나는 거니까. 압력 높아야 되겠지. 왜? 압력이 높다라는 거는 부피가 줄어드는 거니까. 여기에서 100명 돌아다니는 것보다 여기에서 100명 돌아다니는 게 더 많이 부딪히겠지. 온도가 높을수록 좋죠. 왜? 온도가 높으면 그 분자 자체의 에너지가 증가하고 에너지가 증가하면 움직임 빨라지고 많아지고 속도 빨라질 겁니다. 촉매 들어가면은 좋은데 조건 있지. 정촉매 들어가야지. 물질의 표면적 넓은 게 좋지 않을까? 요만한 데서 애들이 지지고 볶고 싸우는 것보다는 이만한 면적에서 애들이 부대끼는 게 더 많을 테니까. 1번 고체의 경우 표면적이 넓을수록 부딪히는 애들 많죠. 활성화 에너지 증가한다? 아니요. 반응 속도가 느려진다? 아니요. 표면적 넓어지면 부딪힐 수 있는 애들이 많아지니까 느려지기가 아니라 빨라지게 되겠지. 1번 틀리죠. 반응 물질의 농도를 높여주면 같은 부피 속에 존재하는 반응 물질이 많아진다. 그렇죠. 유효 물질의 횟수, 유효 충돌의 횟수가 증가한다. 이 공간에 10명 때려 넣은 것보다 100명 때려 놓으면 부딪히는 게 더 많겠지. 반응 물질이 기체일 때 압력을 높인다. 기체일 때 압력을 높인다 라는 말은 부피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부피가 줄어들면 단위 부피당 존재하는 분자 수가 증가해서 분자 수는 똑같이 100개지만 여기에 있는 것보다 요만큼에 있는 게 더 잘 부딪히겠지. 유효 충돌 증가할 겁니다. 맞죠? 온도를 높여주면 반응 물질의 평균적 운동 에너지가 증가해. 그렇지.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운동 에너지 갖는 텐션 높아지는 애들이 늘어날 겁니다. 정촉매의 반응의 진행 경로를 바꾸면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기 때문에 그렇죠. 반응을 진행시킬 수 있을 만큼 운동 에너지를 가진 분자의 수가 증가하고 반응 속도 빨라질 겁니다. 괜찮죠? 하지만 여기 혹시 내신에 나온다라고 하면 저는 여기가 포인트 단어라고 봅니다. 정촉매 대신에 부촉매 넣어놓고 1번 맞게 고쳐놓고 그런 식으로 나오겠지. 오케이. 일단 정지.